안녕하세요. 자유시간 투자자 닉네임 사용하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네, 벌써 그 클래스원원 협업제의 온지 한 달 하고도 일주일 지나고 고민도 하고 강의도 만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가장 첫 번째로 보시게 될 영상이죠. 강의를 소개하고 그 커리큘럼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왜 군인이 부동산을 해야 할까요? 관사를 제공받아서 이미 주거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관사는 전역을 하면은 반납해야 되는 그 빌려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역하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우리 집, 내 집은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현역 군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혜택,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 군인공제회 납입금의 95%를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얼마나 금리가 저렴하냐면 군인공제회의 이자보다도 쌉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 납입금을 빌리고 그 납입되어 있는 금액에 붙는 이자로 대출을 상환해도 되는,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퇴직금을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준위, 원사, 중령 이상의 계급을 계급인 분들에게만 대출이 나오는 조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퇴직금도 미리 대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0%, 군인은 거주 비용이 사실상 0%입니다. 입주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역별, 평형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월세도 없고 그저 본인이 사용한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그 정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거주 비용을 굉장히 아껴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총 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군인이지만 좀 자산가,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주의 마인드셋, 자본주의 마인드셋을 다룹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인의 장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군인이 갖고 있는 장점 3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 군인이 받는 안정적인 급여는 금융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또 군인이 제공받는 집, 관사는 엄청난 복지 혜택입니다. 잦은 이동이랑 그 관사의 낮은 퀄리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거주와 투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공제회, 대여, 그리고 퇴직금 담보대출 등 시중에서 민간인분들, 일반인분들을 받을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와 세 번째 챕터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예산 세우기와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아셔야 하잖아요. 군인 맞춤형 예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가용 현금은 당연히 예금과 적금, 주식과 같은 순수하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현금 자산, 자금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인공제회 납입금, 해지 대신에 대여해서 활용하시는 수준으로 해서 얼마가 있는가.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퇴직금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나는 퇴직금 담보대출이 얼마가 나올까. 그리고 또 전용 신용대출, 군인이라면은 우대금리 적용해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요 5가지를 조합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얼마까지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는 9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실제로 얼마까지인가를 계산하고 그 지역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앞서 5가지의 그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합하면은 이 집을 사는 방법별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매매에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실거주하는 방법, 월세 세입자를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전세 세입자를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실거주하는 방법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나의 가용현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DSR이 여유롭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혹은 신용대출 혹은 군인공제회 대여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월세 세입자를 이용하면은 실거주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 예산들을 이용하고 추가적으로 월세 세입자의 월세를 이용해서 그 대출받은 이자 납입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세 세입자를 이용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고 나머지 생활안정자금 대출, 군인공제회 대여, 신용대출 등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있다. 이외에 청약과 경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 미리 세워뒀던 5가지의 예산들, 그리고 이 집을 사는 방법 9가지를 조합해서 내 집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4번째랑 5번째 챕터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고르고 그 중에서 최고의 입지, 최선의 입지가 어디인지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먼저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된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 서울의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얼마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호갱론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예산의 호가는 어느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KB 시세 매매가는 어느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실거래가는 어느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입지 분석하는 겁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는 거죠. 어떤 집이 가장 좋을까? 세 가지 요소로 찾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공간 구상도에 중심지 체계 부분을 가면 이 도시마다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보면서 이 미래에 어느 지역이 좋아질까, 호재는 어디에 있을까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과 직장을 분석합니다. 교통은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 위주로, 그리고 직장은 앞서 분석한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업무지구와의 그 내가 보고 있는 집에 내가 본 집과 앞서 공부한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은 어떤지 지하철 노선망을 위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군 분석을 합니다. 자녀의 교육 환경, 학교의 학업 성취도는 어떤지, 특목고 진학률은 어떠한지, 주변의 학원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6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실행하고 그 매물 검색부터 계약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5단계 로드맵으로 총 내 집 마련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인드셋하고 기초자산 파악하는, 예산 세우는 거, 그리고 2단계는 예산을 확정하고 대출 한도 알아보면서 레버리지 설계하는 거, 3단계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입지를 필터링하는 것, 네 번째로 온라인 임장하고 현장 임장하는 거,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7가지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제고 가는 혜택 있잖아요. 제 단톡방 초대해 드리니까 거기에서 저와 실시간 소통하시고, 또 두 번째로 200여 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함께 공부했고 8명이 그 성과를 증명했던 내 집 마련에 성공했던 스터디 우선 참여 기회도 드리니까요. 네, 단톡방 들어오시고 스터디 신청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네, 군인을 위한 내 집 마련 실전 가이드 자유시간 투자자 김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